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동포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억 달러 규모의 식량 안보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100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 위기에 몰렸습니다. Hi, I'm Ashwin Vasan, the city's doctor. And I'm New York City Schools Chancellor David Banks. And your friends at school want to tell you something. I need you at reading time. We need you at basketball. We need you at lunch. In music. We need you in science. We need you in school with us. We all want to see you in school. Have your parents talk to your doctor about routine school vaccines. You'll need all of them to come to school. Get your shots. COVID-19 too. Safe, effective, and easy to access, vaccines are the best way to stay healthy this school year. We want to see you in school. And so do your friends. For more information, go to nyc.gov/health and search student vaccin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동포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50여 명의 한인들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VIP 테이블에는 준김 전 뉴욕 남부연방지검장과 경윤 KACF 회장,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이종원 뉴욕 평통 뉴욕 협의 회장, 린다이 뉴욕 시의원, 마이크 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각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선 한인 1.5세와 2세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1.5세와 2세들은 세계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뉴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올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의 활약에 정말 자랑스럽고 또 모국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도 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어 동포들이 미국 사회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한인 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동포 여러분들께서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윤 대통령의 한미 강화와 경제협력 정책은 미주 한인 사회를 더욱 힘있는 사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미국과 경제협력 정책은 미주 동포 사회를 더욱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뉴욕 뉴저지 베트남 참전 유공자 전우회 회원들은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환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60년 전, 50년 전에 조국을 위해서 참못 마쳤던 사람들이거든요. 또 대통령 가까우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환영하고 앞으로 계속 지지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설립법안이 어려움 없이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을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성인 자녀 3명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등에게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그룹 재무제표 등의 관련 서류에서 맨해튼 트럼프타워, 뉴욕, 시카고, 워싱턴 DC의 부동산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등 모두 200개 이상의 자산 가치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허위로 자신의 순자산을 수십억 달러 부풀렸다며 극도로 부풀린 자산 가치의 규모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보유 부동산에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자녀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방카 트럼프와 트럼프 그룹, 앨런 와이셀버그 등 회사 고위 임원 2명의 이름이 피고로 명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세계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9억 달러 규모의 식량 안보 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한 사람이 선택한 잔인하고 불필요한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침공해 지도에서 주권 국가를 지우려 했다며 러시아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파렴치하게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 일부 동원령을 발동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헌장 원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책임 있는 유엔 회원국의 임무라면서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헌장을 지속해서 옹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시가 100억 달러 규모 재정 적자 위기에 몰렸습니다. 뉴욕시를 먹여 살리던 관광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다 세수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 회계년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소득세 관련 세수는 7.7% 줄어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시가 재정적자 위기에 처한 가장 큰 이유는 전국 대비 크게 더딘 뉴욕시의 경제 회복 속도입니다. 뉴욕시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16만 2천 개가 부족한 상황이며 실업률은 6.6%로 전국 실업률 3.7%보다 약 3%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정적자 위기에 몰리자 뉴욕시는 최근 뉴욕시경과 시교육국 등 각 부처의 예산 지출을 3%씩 줄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경찰 긴급 출동 시간이 늦어지고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돼 거리위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뉴욕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예산 삭감은 지지하지만 각 부처 고용까지 동결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실수라며 도시의 필수 서비스 인력을 고용하는 데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대해 각 기관들이 예산 삭감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면 고용 동결 조치는 해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 뉴욕 6,400여 대 지하철에 승객 안전을 위한 보안 카메라가 설치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퀸즈의 한 철도 공장에서 열차 객차 각각에 카메라를 2대씩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는 472개 역에 1만 대가 넘는 보안 카메라가 이미 설치돼 있지만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지하철에서는 한 남성이 10명의 승객을 총으로 쏜 사건이 발생했으나 당시 MTA의 시스템은 범인이 연기로 가득 찬 열차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하철에 설치될 보안 카메라는 뉴욕 전역의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24시간 내내 모니터링 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녹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 효과와 함께 향후 수사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TA는 카메라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자금용으로 주정부와 연방정부에서 약 550만 달러를 받았으며 매달 약 200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오는 2025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지하철에서 당신이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의도라며 우리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감시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평화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 1월부터 14달러 13센트로 인상됩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13달러에서 1달러 13센트 오른 14달러 13센트로 상향 조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9년 발효된 최저임금 인상법에 따른 것으로 매년 1달러씩 인상, 2024년 1월 1일 15달러로 오르게 되며 내년 1달러 13센트 인상은 물가에 연동돼 당초보다 약 13% 정도 더 오르는 것입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된 뒤부터는 매년 물가 인상률과 연동해서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 5인 이상 소규모 업체 및 임시 계절 노동자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달러 93센트로 올해보다 1달러 3센트 오르게 됩니다. 뉴저지주는 이들 소규모 업체 및 임시 계절 노동자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 전철 만족도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2 승객 만족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지하철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철 노선별로는 L노선 승객의 만족도가 53%로 가장 높았고 G노선이 52%, Q노선이 51%를 기록했으며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7번 노선이 50%로 4위에 올랐습니다. 또 최악의 평가를 받은 전철은 D노선으로 만족도가 40%에 그쳤고 A, C, E노선은 41%, J노선은 42%, B, F, M 노선은 4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시내버스 승객의 만족도는 63%로 전철 승객 만족도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노선별로는 맨해튼 시내버스 만족도가 76%로 가장 높았고 퀸즈가 66%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모기지 금리 폭등으로 주택시장의 침체 기미가 뚜렷한 가운데 렌트가 가능한 다가구 주택 신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미국의 다가구 주택 신축 증가율이 28%로 1986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달 착공은 급증했지만 신축 허가 신청은 18%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다가구 주택 착공이 급증한 것은 주택 실수요자의 단독주택 착공은 주춤한 반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렌트를 줄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이 부족하고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 다가구 주택이 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30년 고정 모기지율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 부동산에 거액을 투자했던 중국 자본들의 철수가 최근 3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SCI 리얼에셋은 중국 자본이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미국 부동산 236억 달러어치를 팔았으며 이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2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안방보험은 2015년 뉴욕 맨해튼의 최고급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19억 5천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중국 투자의 절정기를 맞았지만 2018년부터 중국이 자본 해외 유출을 적극 규제하면서 안방보험에 철퇴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해외 투자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벌여 분위기가 더욱 냉각되면서 중국 자본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매각에 나섰으나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대기업인 하이난 항공은 2017년 22억 달러의 맨해튼 대형 빌딩을 매입했지만 최근 18억 달러의 매각, 4억 달러 손해를 입었으며 안방보험이 매입한 월더프 아스토리아 호텔은 중국 자본임이 알려지면서 호텔 투숙객이 줄어들자 고급 콘도로 개조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자금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지만 한국과 독일, 싱가폴 자본의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서방의 핵 공격이 우려된다며 예비군 동원령을 전격 발동하고 총력전을 선언해 세계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핵 공격에 직면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동원하자는 국방부와 총참모부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며 예비군 동원 대통령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동원령이 전면적이 아닌 부분적 동원 명령이라고 밝히고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소집될 것이며 군대 복무 경험과 내 차량 등을 징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예비군 동원령 발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전황이 갈수록 불리해짐에 따라 사실상 전국민 동원 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예비군 동원령으로 약 30만 명이 동원될 것으로 보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러시아의 사활을 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핵 공격을 언급하며 총력전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 세계는 전쟁 공포에 휩싸이고 세계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종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최대 화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첫날부터 러시아를 향한 각국 정상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세계 질서와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직격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 도중 감정이 고조돼 책상을 주먹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Ceux qui se taisent aujourd'hui servent malgré eux ou secrètement avec une certaine complicité la cause d'un nouvel impérialisme.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 국가의 정상들과 일본 기시다 총리까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했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러시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핵무력 과시와 원전 안전에 대한 위협이 국제적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Our world is in peril and paralyzed. Geopolitical divides are undermining the work of the Security Council, undermining all fo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e cannot go on like this. 특히 이번 총회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내일 연설에 나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와 같은 안보리 개혁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다가 러시아가 이에 동의할 리도 없기 때문에 실제 안보리 개편보단 러시아 압박에 초점이 맞춰진 논의란 분석도 나옵니다. 신냉전 체제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반영하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총회에 나란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국 시간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1,397원을 기록한 뒤 1,394.5원으로 마감됐으며 연방금리 인상 이후 첫날인 내일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입국 후 1일 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한 방역 규정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칼럼니스트 진 캐럴이 오는 11월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성인 129만 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이며
순 자산 5천만 달러 이상 한국인도 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낮 11시 45분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된 48세 남성이 탈출하기 위해 이스트리버에 뛰어들었다가 익사 직전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27년부터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인간 퇴비와 매장을 허용하며 현재 워싱턴주, 오리건주, 콜로라도주, 버몬트주가 퇴비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을 1.5%에서 1.1%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15일 밤부터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 독점 생중계하고 있는 매주 목요일 밤 미식축구 생중계가 당초 목표치를 훨씬 넘은 대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